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게 된 신동원이라고 하고요.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NURBS, Deformable Neural Net Radiance Field라는 논문입니다. 네, 제 소개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몇 번 소개를 드렸으니까 이번에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논문은 NURBS라고 하는 논문인데, 셀피라고 이제 자기 얼굴 셀카 찍는 그런 영어 단어로 이제 셀피라고 하는데, 그거 단어와 이제 널프를 결합한 그런 단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널피즈라고 하는데, 이 논문은 이제 아래 있는 사진처럼 이제 이런 어떤 사람이 카메라, 핸드폰을 들고 본인 얼굴을 이렇게 거의 이제 180도 팔을 이동하면서 이제 자기 얼굴을 찍고 나서 그 인풋 이미지들을 이용해서 이제 얼굴에 또는 상반신에 대한 이런 노블뷰 synthesis를 이제 하는 그런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deformable, 그러니까 이제 약간 형태가 rigid body가 아닌 강체처럼 이렇게 고정된 형태가 아니고 이제 약간 유연하게 변할 수 있는 그런 형태에 대해서도 잘 이제 리컨스트럭션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모델을 여기 선제하냈습니다. 구글에서 나온 연구고요. 그리고 워싱턴 유니버시티에서 같이 협업을 해서 나왔고, 저자들을 보니까 이제 한국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박근홍 님께서 이제 일저자로 들어가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문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기본적인 널프 모델에 대한 어떤 문제점 또는 이제 제한 사항이 있어서 요 널피라는 논문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유튜브에 있는 영상인데, 보통 이런 structure from motion 이런 여러 장의 이미지들을 찍어서 이제 이런 오른쪽에 있는 그런 포인트 클라우드 그런 형태의 3D 컨스트럭션을 하고, 그걸 이제 널프를 이용해 이제 카메라 포즈를 얻게 되면 널프를 이용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 이런 얼굴 형상에 대해서는 또는 상반신 그런 모양에 대해서는 약간 디포머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형태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유연하게 변형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널프 모델을 사용해서 하면은 이렇게 잘 나오지 않습니다. 선명하게 나오지 않고 이제 약간 흐릿하게 이런 형태로 결과가 나오고 있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제 나온 게 널피즈라는 논문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 의식에 착안해서 이제 이걸 어떻게 풀었느냐라고 하면, 이제 전체적인 이제 흐름도는 이와 같습니다. 여기 플로우 차트를 보면 이제 일반적인 이제 널프와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은데, 한 가지 이제 컨트리뷰션이라고 하면 요 중간에 deformable field라고 하는 어떤 뉴럴 네트워크가 중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요 앞쪽부터 보면 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 3D 월드의 카메라 포즈를 우리가 알고 있고, 그 카메라 포즈로부터의 레이를 우리가 이제 구할 수 있게 되겠죠. 그 레이를 따라 이제 포인트를 샘플링하는 과정이 들어가는데, 이 포인트가 이제 XYZ로 들어가는데, 요 포인트들이 이 어떤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 아까 디포머블한 형태의 그런 컨스트럭션을 수행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디포머블 필드라고 하는 곳을 들어가서 어떤 이동된 위치, 변형된 위치에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이라고 하는 이제 결과를 내어주도록 하는
뉴럴 네트워크가 이제 디포메이션 필드라고 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기존에 이제 널프에서 사용하던 포인트 좌표에다가 여기서는 이제 latent deformation code라고 해서 이제 어떤 latent 벡터를 이렇게 오메가라는 벡터를 이제 학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XYZ 추가해서 플러스 해서 컨캐트네이션 해서 이제 코드를 같이 입력을 넣어주면 그것이 이제 디포메이션 필드에 들어가고 나온 다음에 나온 결과가 이렇게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이라는 결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게 의미하는 바는 어떤 이제 캐노니컬 프레임이라고 여기서는 얘기를 하는데, 어떤 표준적인 어떤 포인트 또는 어떤 형상 오브젝트에 대해서 어떤 이제 디포메이션이 걸려 있더라도 그것을 이제 캐노니컬 프레임이라고 하는 정해진 어떤 표준의 프레임 위치로 옮겨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기본적인 널프 모델을 이제 수행하게 된다는 게 이제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캐노니컬 프레임으로 옮겨가게 된 다음에 그 포인트들을 이용해서 이제 요 널프 모델에서는 이제 기존과 마찬가지로 뷰 디렉션이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또 추가로 고려하는 것이 PSI라고 하는 Latent Appearance 코드를 추가해서, 이것은 그 지지난주에 몇 주 전에 이제 정현님께서 발표해 주신 NERF in the Wild에서 제안된 그 형태인데, 그 어피어런스가 굉장히 다른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밤에서 찍은 사진, 낮에 찍은 사진 또는 저녁에 찍은 사진, 뭐 이런 조명 변화가 심한 경우에도 통일적으로 이렇게 3D 리컨스트럭션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Latent Appearance 코드를 이제 같이 학습하게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RGB 컬러 값과 이제 density 값을 출력하도록 만드는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널피즈의 전체 플로우 차트인데, 이제 간단하게 이제 수식으로 나타내 보면 아래에 있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앞에 있는 이제 좌변에 있는 게 g of x, d, psi i, 오메가 i, 요게 이제 넓이 모델이라고 하면, 이제 g가 넓이의 모델이라고 하면 여기 인풋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포인트 x와 그 뷰 디렉션 d, 그리고 psi는 여기 이제 latent appearance 코드가 들어갔고, 이제 latent deformation 코드 오메가가 들어가서 이 요게 4개의 벡터가 인풋으로 들어가는데, 이것을 사실은 뜯어보면 이제 제일 안쪽에 t라고 하는 어떤 뉴럴 네트워크 모델이 이제 들어가는데, 그것의 인풋은 x와 오메가가 됩니다. 그래서 요 x와 오메가가 말하자면 여기 디포메이션 필드, 이게 t가 디포메이션 필드라고 보면 되고, 포인트와 디포메이션 코드가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린 x, y, z, 프라임의 그 결과가 나오게 돼서, 그게 또 f라고 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뒤에 설명했던 기본적인 널프의 x와 이제 디렉션, 뷰 디렉션과 psi는 이제 latent appearance 코드가 같이 들어가서 그거 결과가 이렇게 궁극적으로 나오는 형태가 된다라고 이제 이해를 정의를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이제 뉴럴 디포메이션 필드를 살펴봐야 되는데, 이때 여기서 여러 가지 필드를 제한하는데 크게 2개를 제한했습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디포메이션 필드 중에 첫 번째는 이제 displacement 필드라고 해서 그냥 단순히 이제 그 변위값,
그러니까 이동에 대한 포인트에 대한 이동 파라미터에 대한 것만 고려를 해서 디포메이션을 이제 설명하겠다라는 게 이제 displacement field인데요. 요게 이제 논문에서 발췌한 그 글인데 가장 간단한 모델로서 이제 displacement field를 하고 이게 V라고 하는 이제 모델인데 여기 X와 오메가가 들어가서 T라고 하는 translation 정보가 나오게 되고 그 translation 정보로부터 이제 여기 뒤에 있는 이게 deformation field 궁극적으로 이제 기존의 X라고 하는 포인트에다가 이제 T라고 하는 이게 T가 되죠. T라고 하는 이동 파라미터를 더해서 그것을 이제 캐노니컬 프레임으로 보내는 걸로 이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 첫 번째 디스플레이스먼트 필드고요. 뭐 그렇게 복잡한 건 없고 그냥 변의 차이를 이제 고려하겠다라는 거고. 근데 또 하나 두 번째로 이제 제안한 게 이제 SE3 필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 SE3 필드는 이건 SE3라고 하는 거는 그 Special Euclidean Group의 약자인데요. 그 3차원에서의 Special Euclidean Group이고 이것은 그 리 그룹 리 알제브라 뭐 이쪽으로 보시면은 익숙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건 로테이션이랑 트랜슬레이션을 포함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리짓 바디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이제 내용인데 그거를 이제 디포메이션 필드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W가 W를 표시되는 게 이제 SE3 필드인데 여기서는 이제 X와 오메가를 이제 입력으로 넣으면 SE3에 있는 어떤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파라미터를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로테이션과 트랜슬레이션이 같이 들어간 이제 그거를 이제 이용해서 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용해서 이제 캐노니컬 프레임으로 보낸 다음에 거기서 그 필드에서 디포메이션을 고려한 다음에 그 다음 이후에는 기본적인 널프에 들어가서 이제 RGB와 덴시티를 뽑아내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디포메이션 필드에서 이제 SE3 필드의 디테일을 이제 설명하면 요거는 이제 어펜딕스 논문의 어펜딕스에 있는 내용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S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제 여기서 이제 R과 V라고 하는 벡터가 있습니다. R은 이제 그 3차원 벡터 그리고 V도 3차원 벡터가 되겠는데요. 여기서 3 더하기 3에서 6이 되고 이제 6차원의 전체적으로 6차원의 벡터가 되는 거고요. 이제 앞에 R은 회전을 나타냅니다. 회전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X, Y, Z 축에 대한 회전에 대한 정보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보통은 여기서는 스큐어 엑시스라고 했는데 보통 이제 앵글 엑시스의 회전을 표현할 때 다양한 이제 방법이 있는데 로테이션 매트릭스, 이제 오일 앵글, 그리고 앵글 엑시스가 있고 이제 쿼터니언 뭐 여러 가지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앵글 엑시스를 이용해서 이제 회전을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요 R이라고 하는 3차원 벡터가 이제 E to the R이라는 게 이제 exponential 펑션에 R이 지수에 들어간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exponential 매핑이라고 하는데 뭐 어려운 뭐 내용은 뭐 굳이 알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R이라고 하는 벡터를 이용해서 그 회전에 대한 행렬 3x3의 회전 행렬을 얻어내는 공식이 이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 익히 알려진 로드리게스 포뮬러에서 이제 나온 그 수식이고요. 뭐 이 수식 자체는 이렇게 생겼는데 항이 이제 3개가 있고 이런 내용으로 생겼는데 이제 복잡한 내용은 알 필요가 없고 이렇게 생겼다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이거가 이제 실제로 수식에서 그 코드에서 이제 어떻게 돼 있는지를 나중에 이제 대조를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나타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요거는 회전에 대한 것. 위에 이제 9번씩은 회전에 대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밑에 우리가 트랜슬레이션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트랜슬레이션에 대한 정보는 이렇게 이제 주어집니다. 요거는 이제 만약에 어떤 V라고 하는 포인트 이제 위치가 있으면 거기에 G라고 하는 V라고 하는 게 이제 트랜슬레이션. 요 위에 있는 6차원 벡터 중에 뒤에 있는 트랜슬레이션의 정보인데 거기서 G라고 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곱해 줍니다. 이 G라고 하는 것은 위에 있는 요거랑 거의 이제 유사합니다. 회전에 대한 정보를 이제 가진 형태로 이렇게 되는데 이제 트랜슬레이션 자체에다가 회전을 적용해서 이제 P라고 하는 이제 포인트에 대한 좌표를 이제 우리가 얻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회전과 이동에 대한 파라미터를 요 SE3라고 하는 필드, SE3라고 하는 형태로 표현을 해서 학습을 할 때 사용한다 라는 게 이제 요 주된 내용이고요. 이제 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그러면 아까 디스플레이스먼트 필드와 SE3 필드 두 개가 있었는데 SE3 필드를 사용하는데 그것의 장점, 뭐가 더 나은가를 의미하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서는 이제 의미하는 바는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는 별표로 그려진 어떤 물체가 있는데 이제 진하게 실선으로 그려진 별이 이제 점선으로 표현된 별 형태로 이렇게 디포메이션이 됐다고 하면 그때 이제 이 원점을 기준으로 이제 그 디스플레이스먼트 필드에서는 이제 요 별의 꼭지점이 여기 위치에서 그 실선의 별 위치에서 점선의 별 위치로 이제 이동하는 게 T1이라고 하면 이 T1이 여기서는 이동량이 매우 이제 큰데 상대적으로 큰데 이 원점에 가까울수록 이제 그 이동량 이 T2가 이제 작아진다는 그 특성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이 변화량이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 필드에서는 커집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그 반면에 이제 SE3 필드에서는 이제 회전이라는 값만 가지고 그 학습을 하면 되니까 여기 세타 2와 세타 1이 거의 값이 비슷하게 됩니다. 회전을 이용해서 그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값의 변량이 SE3 필드에서는 이제 노멀라이즈 된 형태로 학습을 할 수 있으니까 더 학습이 잘 되고 좋은 결과를 낸다. 디포메이션에 대해서 그런 의미를 하는 것인데요. 뭐 여기 이제 설명을 잠시 읽어보면 A translation field requires different parameters for every point to encode the rotation. Whereas 반면에 a rotation field only needs a single parameter to encode the rotation. 여기 T1과 T2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T1이 T2보다 훨씬 더 큽니다. 크기가, 매그니튜드가. 여기 이제 꺽쇠 두 개가 있는 것처럼. 대신에 이제 세타 1과 세타 2 같은 경우에는 회전이니까 이제 각도 값만 가지고 이 변화를 디포메이션을 고려할 수 있으니까 별로 크지 않고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이제 최적화를 할 때 그 개수들의 그 편차가 크지 않도록 작도록 이렇게 유지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1컨디션 프로블럼이 없어진다는 말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요 그림에서 이제 왜 rigid transformation field works better than translation field에 대한 내용을 이제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디포메이션 필드에 대한 이제 핵심 내용은 그거였는데, 근데 이제 디포메이션만을 이제 디포메이션 고려를 그렇게 하더라도 여전히 남아 있는 문제가 이제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런 문제 중에 하나가 최적화 시에 이제 모호성이 발생한다라고 이제 여긴 적어놨는데 그림으로 설명하면은 제일 왼쪽에 있는 그림이 이제 여러 장의 인풋 이미지를 이렇게 얻어 이제 냈을 때 4장의 이미지가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의 이제 이미지로 이제 그 3D 컨스트럭션 널프를 할 때 그라운드 트루스는 이렇게 생겼는데 그 디포메이션 아까 말씀드린 그런 디포메이션만 고려해서 최적화를 하면 약간 이제 얼굴의 모양이 형상이 이상하게 된다라는 말이 됩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코 부분이나 코를 보면은 코가 원래 코보다 굉장히 이제 커졌죠. 굉장히 이제 코가 큰 사람이 됐는데 그리고 이제 안경의 끝 부분에서도 이제 약간 원래 형태와는 다르게 왜곡이 됐습니다. 디스토션이 발생했는데 이런 식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배경에서도 약간 이제 형상의 이제 왜곡 또는 이제 변형이 일어났고 사람의 귀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이상하게 됐고 대신 여기서 이야기하는 elastic regularization 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면은 이렇게 이제 ground truth와 거의 비슷하게 렌더링이 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아까 이제 디포메이션 필드를 이용해서 이제 그 변형을 이제 고려를 한다고 했는데 그 변형이라는 게 이제 근접성, proximity를 고려해서 근처에 있는 것들에 대한 디포메이션은 비슷해야 된다라는 그런 가정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어떤 사람의 코 끝부분 이 끝부분에 있는 픽셀이 뭐 어느 정도로 이제 디포메이션 됐다고 하면 그 코 주변에 콧구멍이나 아니면 인중 같은 그런 주변에 있는 픽셀들의 디포메이션은 코 끝부분에 있는 디포메이션이랑 굉장히 유사한 근접하게 위치해 있으니까 유사한 그런 이제 디포메이션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가정을 가지고 가야 컨스트레인트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걸 주는 게 이제 elastic regularization이라고 합니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elastic regularization을 이제 코스트 펑션에 추가해서 학습을 하게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로 이제 수식을 구성합니다. 여기 이제 뭐 제 논문에 있는 걸 제가 가져왔는데 이제 한번 살펴보면 그 디포메이션 필드 자체가 이제 여기서 논리니어 매핑의 일종이죠. 말하자면은 선형적인 변환이 아니라 비선형적인 변환인데 그 비선형적인 변환에 대해서 이제 자코비안을 구합니다. 자코비안 매트릭스 JTX라고 하는데 이게 의미하는 자코비안이라고 하는 거는 그 다변수 벡터 함수의 벡터 미분입니다. 그러니까 벡터 함수에 대해서 이제 어떤 파라미터 x라고 하는 것에 각각의 x도 벡터입니다. x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이제 미분을 편미분을 해서 이제 어떤 행렬이 나오게 되는데 그 행렬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제 그 x라고 하는 위치에서의 파라미터 공간에서 x 위치에서의 그 주변에 대한 어떤 기울기 변화량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그레디언트 같은 건데요. 그 변화량을 이 자코비안 행렬이 이제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아까 어떤 위치에서의 주변을 고려해서 그 변화량이 이제 근접한 것에 대해서는 비슷해야 된다라는 컨스트레인트를 주기 위해서 이 자코비안 행렬을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자코비안 행렬을 이 디포메이션 필드 T에 대해서 어떤 그 디포메이션 필드의 X 위치에서의 자코비안을 구하고 자코비안이 어떤 특정한 형태를 가지도록 강제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사용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여기 이제 finalize the deviation from the closest rotation as J transpose minus 이제 R이라고 해서 R은 이제 여기 뒤에 있는 V와 U의 행렬의 곱셈입니다. 이 VU는 이제 이 위에 있는 자코비안 행렬을 SVD로 분해한 것. U 시그마 V의 이제 행렬에서 UV만 떼온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싱글러 벡터만 남긴 거죠. 싱글러 밸류 안에 있는 거는 날려버리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강제를 하도록 한다라는 건데 이거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제 이게 맞는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자코비안 매트릭스가 있습니다. 자코비안 매트릭스 아까 말씀드린 트랜스포메이션 디포메이션 필드 T에서의 그 어프록시메이션을 한 이제 자코비안 매트릭스가 있는데 그 매트릭스가 여기 이제 왼쪽 위에 있는 동그라미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분해를 하면은 이제 U 시그마 V라고 했는데 각각이 이제 기하학적인 의미가 V는 이제 V를 하면은 원래의 어떤 그 행렬을 이제 회전을 시킵니다. 로테이션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제 빗대어 설명하면은 이 단차원의 공간이기 때문에 회전 그 자체를 의미하진 않는데 어쨌든 이제 회전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2차원의 빗대어서 설명하면 그리고 시그마는 이제 싱글러 밸류인데 이거는 각 축에 대해서 이제 변형을 해요. 그 스케일 값을 곱해서 이제 가로축, 세로축에 대해서 이제 약간 이제 변형을 하고 다시 한번 U라고 하는 거는 그 변형된 그 어떤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전을 하는 겁니다. 로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된 결과가 사실은 이제 SVD 그 어떤 행렬의 m을 직접적으로 곱하면 이렇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어떤 물체에 대한 이런 왜곡시키는 그런 싱글러 밸류에 대한 텀을 제거하고 이제 UV에 대해서만 남긴 형태로 이제 이 J를 강제를 하는 겁니다. 요 수식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 수식인 J를 가장 가까운 로테이션 R에다가 가깝게 만든다라는 말은 이 R에서 이제 V와 U만 남아 있게 되고 시그마는 사라진 형태가 되는데 이 형태로 이제 강제를 한다라는 말이 되고 이제 기하학적으로 이제 고려를 해봤을 때 약간 그런 의미인 것 같다라는 이제 제 생각이고 이제 이거를 이제 로스 펑션으로 가져간다고 했을 때 이 밑에 있는 엘라스틱 로스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 수식은 위에 있는 걸 이제 이제 로스로 표현을 한 겁니다. 사실은 밑에 있는 이제 문장을 좀 읽어보면은 아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시그마 밸류가 이제 아이덴티티에 가깝게 되도록 하면 이 수식과 동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요 안쪽에 i를 넣는 거랑 이제 r이 똑같아지니까 이제 j는 u 시그마 v가 되고 이제 요거는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그 차이가 사실은 uv는 똑같고 시그마와 중간에 만약에 i가 있다고 하면 그것의 차이만 고려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는데 거기서도 로가리즘을 추가로 넣어서 로그 펑션은 그 monotonically increasing 하기 때문에 단조 증가하기 때문에 또는 단조 감소하기 때문에 그 최대 최소 문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로그를 취해서 이제 최소를 하는데 이제 로그의 아이덴티티 다시 말하면 로그의 1은 0이기 때문에 이게 날아갈 수 있고 다시 말하면 이제 그 시그마 행렬에 대한 로그 펑션을 취한 게 최소가 되도록 만들면 된다라는 게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길게 장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제 다시 이제 설명하면 어떤 디포메이션 필드 T에서 그 X라고 하는 그 위치에서의 자코비안을 구한 다음에 approximation인 linear approximation인 자코비안을 구한 다음에 그 자코비안을 이제 SVD를 통해서 싱글러 밸류를 얻은 다음에 싱글러 밸류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그것의 이제 값이 작아지도록 하는 게 이제 엘라스틱 로스다라는 게 이제 이 페이지의 설명이고요. 그러면 아까와 같이 이런 이상한 왜곡된 형태의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주변 픽셀에 대한 인접성을 고려해서 학습이 된다라는 게 이제 이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또 고려를 해야 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드린 그 엘라스틱 로스에 이어서 이제 설명드린 건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웃라이어는 쳐내야 된다는 이제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로버스트
로스라고 하는 걸 이제 사용하는데 로스는 이제 어려운 건 아니고 그 여기 어떤 레지듀 아까 말한 이제 로스가 뭐 어떤 케이스에 대해서는 우리 사람 얼굴이라는 게 사람 얼굴 표정이라는 게 이제 입을 벌릴 수도 있고 눈을 감았다 뜰 수도 있고 뭐 어떤 로컬하게는 굉장히 이제 지역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인접성을 따르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에러 값이 굉장히 커질 테니까 그거는 이제 날려버리고 최적화에 반영하지 않도록 하자라는 게 이제 로버스니스를 고려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보면은 이제 L의 엘라스틱 R이라고 해서 뒤에 이제 로버스트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R을 표현해 적은 건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로그의 시그마 값 그 펑션에다가 제일 바깥에 로 펑션, 로라고 하는 문자로 이제 함수를 둘러싼 거예요. 이 함수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 함수가 의미하는 바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요게 이제 이 논문에서는 저먼 마클루레라는 그런 이제 두 사람의 연구 결과인 로스 펑션을 사용했습니다. 로버스 로스 펑션을 사용했는데 그 그래프가 이제 여기 약간 이제 빨간색으로 된 이 로스 펑션이거든요. 다른 것도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로스 펑션들인데 이것에 의하면 이제 여기 0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대칭입니다. 그리고 이게 가로축은 레지듀얼이에요. 레지듀얼이라고 하는 거는 그 에러의 값, 요 들어가는 인풋, 요 에러의 값이 크면 클수록 0에서 멀면 멀어질수록 그 영향도를 적게 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에러가 굉장히 크면은 그 포인트에 대해서 얻은 그 에러 값은 아웃라이어일 가능성이 높겠죠. 오히려 0에 가까울수록 이제 인라이어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아웃라이어는 이제 날려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로버스트 펑션을 사용하는 거고 그 로버스트 펑션의 종류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서는 German 마클루레라고 하는 걸 썼고 뭐 다양한 다른 펑션도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코시도 있고요. 또 L2로스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이제 제곱 하항이 되는 거고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제일 아래쪽에 이제 하이라이트 한 것처럼 thereby reducing the influence of outliers during training. 학습 동안에 아웃라이어에 영향을 줄인다라는 게 이제 요 로버스 펑션의 이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백그라운드 사람 아까 이제 셀카를 찍는다 그랬는데 그 사람 얼굴이 아니라 사람 몸이 아니라 뒤에 있는 배경에 대해서는 디포메이션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배경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디포메이션을 주지 말자라고 해서 이런 로스 펑션을 또 정의했는데요. 요 위에 있는 걸 한번 읽어보면 The deformation field is unconstrained and therefore everything is free to move around. We optionally add a regularization term which prevents the background from moving. 제가 백그라운드에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prevent를 한다라는 게 요 로스 펑션의 요점이고 요 밑에 있는 수식은 xk라고 하는 이제 어떤 포인트에 대해서 이제 디포메이션을 했는데도 자기 자신이랑 똑같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백그라운드에 대해서는 그 백그라운드의 포인트에 대해서는 디포메이션을 고려하지 않는 형태의 로스를 이렇게 넣는다라는 게 되고 백그라운드에 대한 포인트가 백그라운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는 여기 이제 논문에서 나와 있는 걸로는 딥랩 V3라는 세그멘틱 세그멘테이션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이제 백그라운드와 포그라운드를 이제 마스킹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로스 펑션까지 이제 고려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Coarse Fine Deformation Regularization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여기서는 그 우리가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을 하잖아요. 포지셔널 인코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풋의 어떤 벡터에 대해서 이것을 이제 로우 프리퀀시부터 하이 프리퀀시까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삼각함수의 조합으로 굉장히 이제 다양한 프리퀀시를 인풋으로 줘서 좀 이제 고해상도의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기법이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그냥 포지셔널 인코딩만 쓰는 게 아니라 이런 이제 W라고 하는 알파에 의해서 변화하는 W라고 하는 웨이트를 각각의 텀에 이렇게 앞에 넣어줍니다. 이 텀은 이렇게 생겼는데 말하자면 이제 어닐링을 하는 거예요. 이제 linearly annealing the parameter 알파에 대해서 이제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 처음에는 굉장히 많은 이제 포지셔널 엔코딩 그 자체로 쓰면서 이제 자유분방하게 학습하다가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좀 이제 덜 움직이게끔 이제 좀 수렴하는 모습을 보이게끔 이제 어닐링을 하는 그런 형태로 학습하는 게 요거고, 요게 뉴럴 탄젠트 커널이라고 하는 거랑 이제 연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수식을 보면. 네, 이거를 그림으로 대략 설명하면 이게 정확히 똑같진 않은데요. 이게 밉 널프라고 하는 논문에서 이제 설명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밉 널프라고 하는 그림에서는 위에 있는 게 기본적인 이제 포인트가 어떤 인풋이 들어왔을 때 포지셔널 인코딩을 하는 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게 5개의 밴드가 있다고 하면은 첫 번째 밴드는 좀 이제 와이드하게 움직이고 뒤로 갈수록 이제 굉장히 하이 프리퀀시로 움직이는 이런 인풋을 이용해서 학습을 하는데, 이제 여기서는 요 밉널프에서 제안하는 것은 이런 그런 가우시안 커널 같은 걸 이용해서 요거는 그 주변 밴드에 대해서 좀 영향도를 주는 게 되겠죠. 이제 영향도를 주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이 웨이트에 따라서 학습이 달리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 근접성에 대해서 한 거고, 여기서 사용한 거는 이제 알파 값에 의해서 아마 이제 알파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작아지는 값일 거예요. 여기 뒤에 보면은 we set alpha t 뭐 이런 게 하는데, where t is the current training iteration, 현재 트레이닝 iteration이고 이제 n이 maximum number of frequencies m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t라고 하는 시간 텀이 알파에 영향을 주면서 시간이 지나면 학습 시간이 iteration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아까와 같은 이런 그 커널을 씌운 것처럼 웨이트를 각각의 밴드에다가 주게 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implementation detail에서는 뭐 특별한 건 없었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이제 위에 있는 게 diagram of our deformation network라고 해서 디포메이션 네트워크의 구조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포메이션 코드가 이제 오메가가 들어가고, 포지션이 이제 그 포지셔널 인코딩의 결과로 아까 방금 설명드린 그 결과로 나온 게 이제 인풋으로 들어가서 128차원의 MLP를 통과해서 이제 x, y, z, 라고 하는 이제 캐노니컬 프레임의 어떤 포인트로 결과가 나옵니다. 이때 요 포지셔널 인코딩 값이 인풋에도 들어가지만 중간 어디쯤에 또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나온 이제 x, y, z, 의 결과가 이제 그 일반적인 널프 모델에 들어가서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을 통해 나온 것에다가 여기 뷰 디렉션 세타 파이와 어피어런스 코드 psi를 같이 고려한 RGB 컬러와 덴시티가 나오도록 학습이 결과적으로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왼쪽에 있는 이제 문장에서
이제 로스는 전체 로스는 L 토탈 이제 RGB 기본적인 이제 RGB 널프 로스와 이제 엘라스틱 R이라고 해서 로부스트니스가 추가된 엘라스틱 레귤러라이제이션 텀과 백그라운드 이제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이 추가돼서 이렇게 이제 들어가고 이제 V100이라고 하는 GPU를 사용해서 8개를 사용해서 풀 HD 모델에 대해서 일주일이 걸렸다라고 합니다. 네, 뭐 그렇게 오래 시간이 걸리도록 학습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실험에서는 이제 평가를 위해서 자기네들이 직접 데이터셋을 만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어떤 리그를 이렇게 만들어서 리그에 카메라를 구글 픽셀 3 폰 이렇게 달아서 이제 프론트 페이싱 카메라를 이용해서 자기 얼굴을 찍고 지금 움직이면서 이제 데이터를 캡처했겠죠. 그리고 요 두 개 중에 이제 we alternate assigning left view to the training and right view validation. 이제 왼쪽에서 찍은 사진을 학습하고 오른쪽에 있는 뷰를 나오도록 만들어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 형태로 학습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평가를 그런 식으로 이제 했고 여기서는 평가 결과가 여러 가지 씬에 대해서 했는데 첫 번째로 다이내믹 씬은 말 그대로 이거는 셀피가 아니라 이제 말 그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또는 강아지 뭐 그런 게 있을 때 씬을 리컨스트럭션 한 건데 각각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열은 이제 학습을 시킨 뷰인 거고 이제 두 번째 줄은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 데이터인 거고 이제 세 번째 열이 이제 널피스의 결과인데 굉장히 깔끔하게 나온 걸 확인할 수 있고 뒤에 있는 것은 다른 이제 알고리즘들이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열은 일반적인 널프 모델을 학습시킨 결과로서 굉장히 선명하지 않고 흐릿하고 코스트 이펙트 같은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오른쪽 하단에 있는 숫자들은 PNSR이랑 LPIPS인가 그 메저들 이렇게 나타낸 건데 이제 빨간색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이내믹 씬에 대해서는 그 널피즈가 그 LPIPS 그 메저가 제일 좋게 나오고요. PSNR은 살짝 안 좋게 나오는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쿼시 스태틱 씬이라고 하는 데이터에서는 여기서는 그냥 말 그대로 이제 셀카 찍은 얼굴 이렇게 이제 360도는 아니고 이제 앞에 팔 움직이면서 이제 찍은 사진을 이용해서 리컨스트럭션 한 건데 마찬가지로 이제 첫 번째 열은 학습한 거, 두 번째 열은 그라운드 트루스, 세 번째 열은 널피스의 결과고요. 이제 나머지는 다른 결과인데 제일 마지막 줄은 제일 이상하고 이제 널피즈가 제일 선명하게 잘 나왔다. 뭐 수치도 제일 좋다라는 걸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량적인 평가 결과는 이렇게 테이블로 살펴볼 수 있는데 이 테이블에서는 그 여기 왼쪽에 표를 보면 아래쪽에 있는 게 널피즈에서 여러 가지 에블레이션 스터디를 한 거고요. 위에 있는 거는 다른 모델들 또는 기본 널프를 이용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보기 좋게 또 이제 베스트와 세컨드 베스트, 썰드 베스트를 색깔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널피즈의 이제 요 값들이 빨간색으로 잘 이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여기 hours 이제 람다 0.01 그리고 hours 람다 0.001로 한 거는 그 엘라스틱 로스에 들어가는 람다 값 거기에 곱해지는 그 어떤 웨이트가 있는데요. 앞에 돌아가 보면
요 토탈 로스에서 RGB 로스와 엘라스틱 로스의 요 앞에 있는 람다 값에 대한 값입니다. 그래서 엘라스틱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얼만큼 영향을 줄 거냐를 이제 선정하는 값인데, 여기 쿼시스태틱에서는 작은 값을 주니까 이제 잘 학습이 됐고, 빨간 칸이 여기 많이 포진돼 있죠. 그다음에 다이나믹 씬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더 큰 값 0.01로 주니까 뭐 잘 됐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엘라스틱이 없는 경우에는 뭐 간혹 이제 잘 나오는 것도 있고, 이제 쿼시스태틱 같은 경우는 뭐 엘라스틱이 없어도 뭐 일부 경우에는 잘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다이나믹에서는 거의 잘 안 나오는 것 같고, 뭐 그 뒤에도 크로스 파인의 부재라던가 SC3 필드의 부재라던가 백그라운드 로스의 부재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한 결과가 숫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이제 다른 것들의 결과인데, 코시스태틱에 대해서는 거의 뭐 널피즈가 제일 잘 나오는 것 같고, 다이나믹 씬에 대해서 간혹 이제 NSFF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잘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데모를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널프 모델과 널피즈 모델을 이렇게 시작적으로 봤을 때 선명도가 확실히 다르고, 이제 중간에 날아다니는 어떤 이상한 고스트 이펙트 같은 게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뒤에도 이제 비슷하게 좀 더 세부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매팅이라고, 뒤에 사람만 남기고 뒤에 백그라운드를 바꾼 다음에 디포메이션 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거는 디포메이션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뭐 이런 결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설명은 여기까지인데, 그 코드를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한번 돌려보려고 했는데, 굉장히 좀 어렵게 짜여져 있는지, 아니면 돌리려고 그랬는데 시킨 대로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과는 못 얻었는데, 구현 자체가 이제 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텐서플로우나 뭐 파이토치 이런 게 아니라, 구글에서 최신에 나온 이제 잭스라는 라이브러리랑 플렉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 그런 걸 사용해서 굉장히 가속화에 신경 써서 구현이 돼 있어서 좀 디버깅 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일단 그래서 코드만 한번 살펴봤는데, 그래서 이제 널프 모델을 구현된 게 이제 한번 보면, 여기는 이제 널피즈 리포지토리입니다. 그래서 그 널프 모델을 만드는 데가 뭐 이렇게 구현이 됐고, 저거 링크로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은 클릭해 보시면 발표 자료에 따라가 볼 수 있고, 이런 뭐 어떤 파라미터들이 이제 쭉 있고,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셋업을 하는데, 크리에이트 워프 필드라고 하는 게 디포메이션 필드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면 요 위로 올라가면서 여기서 이제 다른 펑션을, 유틸 펑션을 호출합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디스플레이스먼트 필드랑 SE3 필드를 여기서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 인코더, 포인트 클라우드에 대한 인코더, 그리고 뷰 디렉션에 대한 인코더를 이렇게 만드는데, 사이너소이드 인코더가 그 포지셔널 인코딩, 기본적인 포지셔널 인코딩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appearance latent vector, 그거 이제
널프 인 더 와일드에 쓰던 거 그거 쓰려면은 요걸로 이제 들어가는데 GLO 인코더라고 그 널프 인 더 와일드 쓰는 그 뭐지? 그레디언트인가? 레이턴트 제너레이티브 레이턴트 옵티미제이션인가? 그걸 사용해서 이제 레이턴트 벡터 학습하는 거 레이턴트 벡터 아까 설명드렸던 푸사이를 학습하는 거 이제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크로스 디파인에 대한 모델을 만드는 거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게 이제 들어있어요. 렌더링 하는 것도 이제 들어있고요. 다른 거는 이제 널프랑 많이 비슷한 것 같고 이제 디포메이션 필드가 다른 것 같은데 디포메이션 필드에서 트랜슬레이션 필드를 먼저 보면 이것도 이제 클래스로 이제 구현이 돼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밑에 이제 월프라고 하는 함수가 이제 메인 코어 파트고 이게 보면은 여기 어떤 포인트 입력으로 들어오는 포인트에 대해서 이제 트랜슬레이션이라는 걸 더해서 이제 월프드 포인트를 해서 월프드 포인트를 반환합니다. 이제 트랜슬레이션은 MLP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MLP의 결과로 이제 학습된 MLP로부터 나오는 결과 트랜슬레이션 값이고 그게 이제 더해져서 이제 이동된 포인트가 결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캐노니컬 프레임으로 바꾸는데 트랜슬레이션만 고려해서 이렇게 이제 이동하는 거고 두 번째로 이제 SE3 필드를 들어가 보면 SE3 필드도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본 세팅이랑 뭐 이런 게 있고 핵심은 이제 월프라고 하는 함수인데 이 월프라고 하는 이제 함수 이제 글자를 좀 키워서 보면 여기 쭉 뭐 기본적인 내용이고 뒤에 이제 rigid exponential SE3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이게 아까 이제 설명드린 그 함수가 그 수식이 구현되어 있는 거거든요. 들어가 보면 이 util 펑션에서 이제 exponential 매핑을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인풋으로 뭐 아까 6차원짜리 벡터를 받아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두 W랑 V로 나누고 이거 W랑 V는 아까 말한 R과 V와 같습니다. 이게 아까 설명드린 R과 V로 같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 R 회전 로테이션 벡터를 스큐시메트릭 매트릭스 반대칭 행렬로 만든 다음에 반대칭 행렬 만드는 것도 여기 다 util 펑션으로 돼 있고요. W 나오면은 그 가지고 있고 이제 exponential SO3라고 하는 걸로 이제 로테이션 여기 W는 R이라고 했죠. 이제 R에 대해서 로테이션 벡터에 대해서 요걸 들어가 보면 아까 로드리게스 포뮬라를 이용해서 이런 수식을 반환합니다. 이 수식이 사실은 이제 아까 이제 보여드린 수식과 거의 유사한데요. 여기 이제 이게 이제 exponential SE3의 수식입니다. 회전 아까 말씀드린 이제 로테이션 벡터를 회전 행렬로 바꾸는 거 이제 요 부분인데 JNP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잭스의 넘파이 잭스 안에서 넘파이 사용하는 뭐 그런 라이브러리에서 이제 아이덴티티 행렬 구하고 이제 사인과 코사인의 조합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자세히 보면 조금 달라요. 이제 아이덴티티가 앞에 있고 첫 번째 항이고 두 번째 항은 이제 사인은 똑같은데 밑에 이제 분모에 있는 사인이 세타가 없죠. 그리고 W는 요 R이라고 하는 벡터의 스큐시메트릭 매트릭스 형태는 요 밑에 있는 거랑 똑같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것도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에 이제 세타 제곱이 없어요. 요 뒤에 건 똑같은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그냥 형태 파라메터라이제이션이 그냥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 보면은 이제 요거는 또 다른 유튜브 이제 영상 중에 시릴 스타치니스 교수님의 영상 중에 이제 앵글 액시스를
설명하는 내용이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이제 로드리게스 포뮬라 자체는 이렇게 생겼는데 밑에 있는 게 사실 그 논문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고요. 이거랑 여기서 나타내는 게 이제 세타가 로테이션 벡터가 크기가 단위 벡터이면서 매그니튜드를 단위 벡터인 로테이션 벡터를 가지고 그 다음에 세타라는 회전각을 따로 가지면서 이제 4차원의 벡터로 가질 수 있는데 가질 수 있는 방법과 하나랑 그거 아니라 이제 로테이션 벡터 자체가 매그니튜드 자체가 세타의 값을 가지도록 만드는 리프레젠테이션이 두 개가 있어요. 어렵게 말했는데 쉽게 말하면 여기서는 세타가 R은 3차원의 회전 벡터에 대한 내용이고 세타는 회전각입니다. 어떤 회전축 R에 대해서 세타만큼 회전하는 거에 대한 이제 이 값이 있을 때 이렇게 표현되는 거고, 이 alternatively 똑같은 건데 세타라는 게 사실은 이제 회전각 세타와 벡터 R 사이의 곱셈으로 그냥 세타로 표현된 거예요. 그래서 논문에서는 이걸로 표현한 거고 이제 실제로 구현할 때는 이걸 썼다라는 게 이제 다른 겁니다. 그리고 이제 SE3 필드를 그렇게 해서 이제 구현한 다음에 로테이션이 이제 나오고, 그다음에 요 부분은 P는 여기 아까 그 GV 곱한 거 트랜슬레이션도 우리가 구해야 되니까 요 부분이 이제 구현이 된 거예요. 세타의 i의 1 코사인 세타의 r은 스큐시메트릭 매트릭스고 이제 w랑 똑같은 거고, 이런 식으로 돼서 회전과 이동을 다 구해서 이렇게 묶어서 밖으로 빼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로 이제 디포메이션 필드를 구성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엘라스틱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엘라스틱 레귤러라이제이션은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많이 정의를 하는데 if-else 뭐 이렇게 해놨는데, 이제 첫 번째 거가 논문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코비안을 일단 인풋을 받습니다. 여기 자코비안을 이제 가져와서 아까 말씀드린 잭스에서 자코비안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만들어주면 그 디포메이션에 대한 어프록시메이션을 만들어주면 그게 SVD로 분해를 해서 거기서 이제 S 밸류, 싱글러 밸류만 뽑아서 싱글러 밸류의 로그를 취해서 그것의 이제 크기가 제곱한 크기가 다 더한 게 이제 레지듀얼이 되고 그게 작아지도록 만드는 게, 다시 말하면은 싱글러 밸류의 데비에이션이 최소가 되도록 강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대한 그런 proximity, 근접성을 고려해서 학습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고요. 밑에 있는 것도 뭐 유사하게 비슷한 형태로 그런 자코비안을 이용해서 레귤러레이션을 하는 텀이 되고, 로버스트니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저먼 맥클러레, 그게 이제 요거 이제 여기에 있는 건데, 여기서는 아까 다양한 로스가 있었잖아요, 그림에서.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로버스트 로스 펑션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알파 값만 바꾸면 이제 다양하게 적용해 볼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파가 -2인 경우에 이제 저먼 맥클러레 로스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그 어떤 스케일드 x, 여기서는 이제 에러 값 또는 레지듀얼 값이 들어오면은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row라고 하는 펑션을 바깥에다 감싼다고 했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웃라이어를 제거하는 형태로 이제 밖으로 빼주고 요 안에 있는 게 그
그런 걸 구현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백그라운드 로스 같은 경우에도 아까 이제 그 백그라운드 같은 건 이제 그대로 두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월프드 포인트와 그냥 인풋으로 둔 포인트가 두 개가 같도록, 이게 아까 그 수식에 있던 백그라운드는 변형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그거의 레지듀얼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 레지듀얼이 아까 말씀드린 그 로버스트 커널, 방금 전에 본 그 general loss with squared residual 들어가서 여기다가 row 펑션 싸줘서 이제 로스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cross-define deformation regularization은 annealed sinusoidal encoder라는 게 들어가서 그냥 sinusoidal encoder는 그냥 이제 일반적인 포지셔널 엔코딩이고, 여기에 이제 웨이트 값이 이제 추가적으로 곱해지면서 어떤 형태가 들어가는데, 여기는 네, 자세히는 안 봐가지고 여기는 잘 모르겠네요. 그런 형태로 될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appearance encoding의 GLO encoder가 generative latent optimization 하는 것이고, 그 nerf in the wild에서 이제 appearance의 변화에도 강건하게 이제 학습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건데, 네, 뭐 요거는 그렇게 특별한 건 없어가지고 어쨌든 레이턴트 벡터를 만들어가지고 걔가 어피어런스에 대한 변화를 학습할 수 있도록 이제 여기 네트워크 만들고 액티베이션 설정하고 학습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이나 궁금한 부분이 있으신 분은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